똑같이. 안녕하세요. 영어 독해 마스터? 네, 머코치입니다. 오늘은 영어 독해 90% 이상을 차지하는 하향식 독해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영어 독해 능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독해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해석을 잘하면 독해를 잘할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단어 잘 알고 해석 잘 알고 그러면은 독해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인데, 요거는요 약간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일본의 교육 방식을 조금 차용을 하면서 구조주의적 학습, 일본식 문법론적 독해 접근의 폐해인데요. 대조적으로 많은 학자들은요 독해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구조가 아니고 지문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하향식 독해라고 하는데요. 요거 위에는 이제 하향식 독해에 관한 약간 원조격인 논문 내용들 중 일부입니다. 논문들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독해라는 것은 전부 하나하나 구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독해라는 것은 정보의 결합이다. 즉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읽고 결합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통으로 그 다음 정보를 선별적으로 이렇게 읽는 것이 독해이다 라는 게 요 논문들의 요지겠죠. 이걸 이제 교육학에서는 소위 하향식 독해, 하향식 어프로치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하향식 독해란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향식 독해란 약간 쉽게 설명하자면요, 배경 지식이나 보편적인 글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갖고 climate change라는 단어가 지문에 나왔을 때에는 지구온난화, 환경파괴,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내용이 같이 이제 무의식적으로나마 생각이 나면 독해할 때 이런 내용들이 무의식 중에 예측이 되고 이런 예측이 글을 통독하게 만든다는 것이 하향식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하향식 독해는요 크게 SPTC의 과정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S는 샘플링, P는 프리딕팅, T는 테스팅, C는 컨퍼밍 이렇게 되겠는데, 샘플링이라는 것은요 독해의 소재와 관련한 요지를 파악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 예측, 프리딕팅이란 그 소재에 관련된 본인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해서 다소 무의식 중에서라도 예측하는 과정을 의미하겠고요. 검사 테스팅이란 자기가 예측한 것이 실제 글의 흐름과 부합하는지 매칭시키는 과정이 되겠고, 이제 확정이란 예측과 검사를 통해서 지문의 흐름을 대략적이게나마 확정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면 사실 굉장히 쉬운 지문이 돼요. 몇 개 문장 해석 안 해도 전체적인 내용이 딱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거고요. 이 과정이 만약에 두세 번에 이루어지면 그냥 무난한 지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이 과정이 끝까지 계속 안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단어 다 알고 문법 다 알고 구문 다 알고 해석이 다 되어도 감이 좀 안 잡히는 지문이 됩니다. 하향식 독해가 뭔지 이제 조금 살펴봤는데요. 하향식 독해가 좋은 이유는 뭘까요? 일단 독해가 좀 빠르고 명료해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 위에 두 수학 공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요거 한번 빠르게 암산해보세요. 선생님 5초 줄 테니까 한번 암산해보세요. 자, 암산을 해보셨나요? 어떤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답이 나왔고 어떤 것이 A와 B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답에 확신이 들었습니까? 아마 여러분 둘 다 분명히 같은 결과가 나왔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A가 23 더하기 51인 A가 훨씬 쉽다고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요 B의 답이 74인지 아닌지 가물가물한 학생도 있었을 거예요. 이 9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8을 일일이 계산하기보다는 23이라고 딱 떨어지는 게 훨씬 계산하기 편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21 더하기 10 더하기 17 더하기 2 더하기 1을 일일이 계산하기보다는 51이라고 딱 나오는 게 계산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A가 더 계산이 쉬웠던 거죠. 이거 영어 독해로 따지면요, A가 하향식 독해이고 B가 상향식 독해입니다. 이 문장을 하나하나 쪼개는 것이 아니고 배경 상식이나 글의 흐름 등을 미리 추론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문맥 간의 연결을 통해서 문장을 아주 크게
보는 것을 하향식 독해라고 합니다. 요거 더 명료하고 빠르죠. 우리가 이제 영어 독해를 하는데 이런 하향식 독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하향식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향식 단어 이미지화입니다. 하향식 독해에서 단연코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의미소인, 최소 의미소인 단어입니다. 알파벳 자체는 우리는 의미가 없죠. A, B, C, D, E, F, G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A, B, C, D, E, F, G로 구성된 단어들은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 지문에서 의미를 담고 있는 가장 기초 의미소를 단어라고 보는데, 이 단어에 대한 인지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구문이나 문법과 같은 통사적 해부 능력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선생님 생각을 해요. 하향식 단어 능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독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단어 공부와 암기를 의미합니다. 뭐 소셜을 그냥 사회적인 이렇게 뜻만 외우는 게 아니고, 소셜은 인디비주얼에 대조되는 개념이라는 하향식 단어 공부를 하는 것을 하향식 단어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뭐 뜻만 아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약간 하향식 접근을 해서 외우면 지문을 좀 다르게 혹은 아주 크게 보면서 풀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바로 풀어볼까요? 요거는 이제 2015년 3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39번 문장삽입 문제인데요. 이 지문을 그냥 읽어서 풀어도 맞출 수는 있지만, 하향식 독해를 통해서 읽는 과정을 얘기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reading은 also 또한 소셜적 측면이 있다, 사회적 측면이 있다 라는 개념으로 잡으면, 이 글은 독해는 개인적인 거다, 독해는 사회적인 거다 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더군다나 however 이라는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지문은 개인적 얘기가 나오다가 however 사회적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식으로 글에 대한 전체적인 기대감으로 독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독해는 사회적이다 라는 이미지를 가진 문장이 나오면 바로 앞에다가 그냥 답 딱 찍으면 되는 거겠죠. 이 지문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개인적, 즉 하나, 홀로의 이미지를 가진 단어들을 주목하면서 독해하다가 사회적, 즉 여러 명, 주변 사람들 이미지를 가진 these mentors 라는 단서를 보고 4번에다가 찍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향식 독해를 한다는 거는요, 글을 읽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가끔 제가 문제 푸는 거 보시는 분들 중에 글을 안 읽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글을 안 읽는 게 아니고요, 빠르게 읽는 겁니다. 왜냐면 나올 내용이 내가 이미 갖고 있던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이죠. 보통 TV에서 영재니 천재니 하면서 속독하는 애들 종종 나오잖아요. 그건 솔직히 제 생각에는 완전히 오버인 것 같고, 책 한 권을 파파파박 하면서 1분 만에 500페이지 읽고 그래요.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하게 오버한 거고요. 아무튼 이 대각선 읽기, 속독의 가장 기본 원리가 하향식 독해예요. 빠르게 읽는다는 것은 안 읽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을 약간 다리 놓듯이 연결하면서 주목하면서 읽는다는 걸 의미하지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소에도 하향식 독해 많이 하죠. 아예 처음 보는 개념이 나오는 글은 상향식을 하고요, 조금 익숙하다 싶으면 다 하향식 해요. 무의식 중에서라도 다 하향식을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 교과서 1회독 정독하고 2, 3회독은 통독해라, 속독해라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상향식 하향식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면은 상향식을 먼저 하고 하향식으로 포인트만 연결하면서 2, 3회독 하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구문이나 문법 단어 다 알아서 해석은 다 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가령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A와 같이 learned behavior 같은 거라든지, B와 같이 sustainable development라든지, extrinsic reward 같은 게 있겠죠. 이거 혹시나 단어 뜻부터 모르시는 분들 지금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사전 찾고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영상 한번 계속 보세요. 이거 만약에 뭔 말인지 느낌이 안 오시면 단어를 상향식, 즉 겉만 핥은 느낌인 거예요. 이거 뜻 알면 뭐합니까?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뭐예요? 우리 시험이 해석 시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독해, 즉 이해 시험이 나오는 거지. 해석을 백날에서 뭐 합니까? 그쵸? 이거 Learned Behavior Sustainable Development 뭐 Extrinsic Reward 이게 한번 뭔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3초 줘볼게요. 자, 만약 이 단어들이 요런 느낌으로 뭐 가령 Learned Behavior은 후천성에 관한 내용이고 Sustainable Development는 약간 환경보호 느낌인가? Extrinsic Reward는 약간 돈이나 선물? 약간 보람이나 성취감 뭐 이런 거에 대조되는 개념인가? 요런 느낌으로 오셨다면 그러니까 하얀식 단어 암기 좋은 독해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특히 뭐 Sustainable 하면 생각나는 색깔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초록색이에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요, 이 Sustainable이 나온 지문에 하향식 독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Sustainable 구글에 이미지 검색하면 죄다 초록색이에요. 이 단어의 하향식 이미지는요 초록색, 뭐 환경, 지구촌, 환경보호 등등입니다. Sustainable을 그냥 내가 뭐 지속가능한 이렇게 뜻만 아는 거는요 그냥 겉만 앓던 거예요. 요런 이미지까지도 느낌이 딱 오셔야지 하향식 독해를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수능 지문은요 뭐 모의고사 지문, 수능 지문 이런 거는요 특기문항 17개, 독해가 30여 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죠. 듣기를 제외하고는 30여 개의 독해 지문을 대략 50분 만에 풀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보통 한 지문에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를 소요해야 함을 의미하죠. 뭐 3, 40초 만에 푸는 문제, 50초 만에 푸는 문제도 있으니까 3, 4분 걸리는 지문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1분 30초 정도를 소요해야 함을 의미를 해요. 그렇다면 하나하나 정밀하게 해석하는 능력도 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거시적으로, 즉 약간 하향식으로 보는 것도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혹시 본인 영어 공부하는 거 한번 다시 돌이켜보세요. 이거 너무 상향식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지 막 단어 뜻만 알고, 그렇지? 지문도 그냥 풀이만 딱 보고 지문의 흐름, 전체적인 흐름을 하향식으로 본 게 아니고 그냥 상향식으로만 공부를 해봤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부터라도 하향식 공부를 섞어서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향식 독해에 대해서 설명해줘 봤고요. 상향식, 하향식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댓글로 꼭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먹코치가 설명하는 영어 독해 90% 이상을 차지하는 하향식 독해 설명 및 장점 설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